경계를 넘다. 챕터 2. 비행기는 마치 제자리에 멈춰 있는 듯하다. 나는 불편했던 몸을 조금 움직인 후 자리로 돌아왔다. 아랍계로 짐작이 되는 옆좌석의 남자는 랩탑으로 뭔가 일을 하고 있었다. 그의 랩탑 화면에는 나는 짐작도 할 수 없는 그래프며 복잡한 숫자들이 가득 메우고 있다. 눈이 깊고 짙은 눈썹을 한 옆 남자는 내가 자리를 떠났다 돌아와도 화면에다 골몰하느라 전혀 의식하지 않은 채 일을 하고 있다. 몇 시간 비행할 동안 내가 옆좌석에 그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처럼 그는 엔지니어일까? 나는 문득 알리를 생각한다. 내 연기실 책임자로 있는 레바논 출신의 남자. 무슬림이면서도 종교에도 결혼의 대상에도 그리 경계를 두지 않은 사람이다. 이젠 내 아이를 갖고 싶어. 이미 장성한 아들을 몇을 뒀을 나이에 내 아이라며 청혼을 했을 때 나는 이상하게도 이전에는 의식하지 못한 결코 넘지 못할 경계선 하나를 두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있었다. 그것은 참으로 의외였다. 평소 그의 깊은 눈길이 내 몸을 훑는 느낌이 있으면 마치 그가 내 성감대를 건들기라도 한 듯 나는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편이었다. 그것은 그에 대한 나의 감정이기도 했고 그도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는 업무적인 시선과 지극히 사적인 시선의 구분을 비교적 선명하게 한다. 알리와 내가 업무를 위한 대화를 나눠야 할 때는 그야말로 방금 날이 선 메스가 지나간 듯 맺고 끊음이 분명해도 우리는 그러느니 한다. 그러나 어느 한순간 서로의 시선이 가장 은밀하고 예민한 부분을 건드리고 있음을 느낄 때, 그래서 한 몸으로 어우러질 때의 시선은 또 전혀 다르다. 그러니까 알리와 나는 공과 사를 비교적 분명하게 구분하는데 적어도 알리가 그 방법으로 청혼을 하기까지는 그랬었다. 내 아이를 갖고 싶다라는 말을 한 것은 정말이지 뜻밖이다. 우리 그러니까 알리와 내가 서로를 필요로 할 때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며 공유는 하고 있지만 그것이 결혼이란 제도를 통해서나 자식을 사이에 둔 관계는 아니었다. 나는 그가 이혼한 남자인 사실은 알고 있었기에 장성한 자식도 몇 두고 있는 줄 알았었다.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한 이유는 내가 예상하는 장성한 자식의 연령만큼 그가 나보다 나이가 많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유일한 혈육을 내게 원했다. 그러나 알리로부터 내 아이를 갖고 싶다라는 말로 청혼을 받는 순간부터 이상하게 나는 알리에 대한 나의 몸과 감정의 반응을 경계하려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것은 내가 그에 대해 이전과 같은 감정을 갖고 있지 않다는 의미이기보다는 내 속에 어떤 요인이 그러한 감정을 가라앉힌다는 표현이 정확하다. 자신의 나이를 의식한 알리는 나의 반응에 조급해하지만 나는 흠칫 놀라 한 발 물러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 셈이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나는 왜 알리 청혼에 그렇게 반응한 것일까? 나는 이번 여행, 어머니를 만나기 전까지는 뚜렷한 이유를 감지하지 못했었다. 내가 오래전에 떠나보낸 한 생명을 나도 모르게 의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미안하구나.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라고 어머니가 유언처럼 신앙 고백처럼 힘겹게 말씀을 하지 않았다면 자식을 갖고 싶다는 말에 알리의 청혼 이후로부터 내 마음이 개운하지 못하던 이유를 나는 몰랐을까? 알고 있어도 새삼 둘치어 아픈 부분을 다시 일깨우고 싶지 않았기에 묻어둔 채 알리에 대한 내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을 택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머니는 미안하다는 말로 그 일을 일깨우셨고 나는 내 마음에 개운치 못한 이유를 정면으로 직시하게 된 것이다. 비록 철없는 나이였지만 10달을 품었던 아기의 얼굴도 보여주지 않은 채 보내버린 어머니의 야박함과 그것으로 다시는 내 속으로 아기를
낫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다짐을 했던 그 일. 모르는 것이 낫다. 낯익히면 못 된다. 그때 혼절에서 깨어나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잠시 잊고 있었을 때 어머니는 내 침대 머리맡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어머니의 단칼에 자르는 것 같은 매운 말보다 나는 왜 소독 냄새 물씬한 그 침대에 누워 있어야 했는지를 생각하고 있었다. 어머니 손에 이끌려 지방의 병원에서 겪은 졸음과 함께 쏟아지던 통증을 이기지 못해 혼절을 했던가? 지방을 찾았던 것은 아마도 주변의 시선을 피하기 위한 방편이었으리라. 아랫도리를 생으로 찢는 것 같던 아픔보다는 터져버릴 것 같던 배 통증이 견디기 힘들어 엄마를 부르짖는 순간 뭉텅 뭔가가 빠져나가는 느낌과 함께 정신을 놓아버렸는지도 모르겠다. 나는 그 아이를 본 적이 없다. 아기는 내 몸을 빠져나간 후 내 어머니에 의해 어딘가로 보내졌기 때문이다. 나는 그때 내 어머니가 아기를 떠나보낸 사실보다는 내 몸에서 뭉텅하니 빠져나가는 것 같던, 그래서 이제는 쭉정이가 되어버리는 듯 비어버린 나의 배에 더 허전해하기도 하고 홀가분해하기도 하며 누워 있었다. 내가 그 아이의 행방을 궁금해한 것은 훌쩍하니 비어버린 배와는 달리 나날이 부풀어 오르다 절로 흘러넘치며 옷을 적시던 젖가슴을 본 후부터였다. 넘치며 흐르는 젖을 입에 대지도 못한 채 어딘가 보내줘야 했던, 오랫동안 내 뱃속에서 자란 그 생명이 궁금해 견딜 수 없었는데 어머니는 침묵하셨다. 그 생명에 대한 어머니의 대책은 얼마나 민첩하고 깔끔하던지 전신을 갈갈이 찢는 진통에서 혼자를 한번 하는 사이 없는 일이듯 해결되어 있었다. 그리고 어머니는 시침을 떼셨다. 마치 내가 맹장염 수술이라도 한 것처럼 남은 것은 내 몸속에 이탈한 뼈 조각이며 살이 제자리를 찾는 일만큼이나 내 마음을 수습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탈한 뼈들은 제자리를 찾는데 찢긴 마음은 수습할 길이 없었다. 나는 어머니의 냉혹함이 민첩함이 두려웠다. 그리고 정말 맹장을 떼어내듯 어린 딸로 대하시는 어머니의 그 살가운 가식이 낯설고 무서웠다. 나는 어머니를 떠났다. 그것은 낯설고 무서운 어머니에게 생으로 살점을 떼어 떠나보낸 심정이 어떠한지를 처절하게 경험해 보라는 의도도 다본했었다. 어머니에게 대한 오기는 알게 모르게 오랜 세월 동안 내 가슴에 침잠해 있었다. 깊은 곳에서 잠자고 있던 그 침전물이 알리가 내 아이라는 말로 휘젓기라도 한 듯 우르르 먼지처럼 들곤 일어난 것 같았다. 그런데 내 속을 알리 없는 알리는 이번 여행의 마무리를 나보다 더 많이 기다리고 있다. 그것은 그의 청혼에 대한 아니, 더 정확하게 날 통해 얻고자 한 그의 혈육에 대한 대답을 내가 갖고 갈 것이라 여기기 때문이다. 한참 랩탑 화면과 씨름하던 옆의 남자가 승무원에게 마실 것을 부탁했다. 승무원이 쏟아가던 캔과 플라스틱 컵을 가져왔을 때 나는 와인을 청했다. 술을 그리 즐겨 마시지 않지만 장거리 여행 시 역시 잠을 청하는 방법으로 유익하다. 나는 승무원이 가져다준 작은 병에 와인 병마개를 따고 플라스틱 컵에다 부어 한 모금을 마셨다. 마치 이 여행에서 잠을 이루면 결코 목적지까지 갈 수 없기라도 한 듯 쌉싸름한 레드와인을 혀 위에서 굴리듯 하다 목으로 넘긴다. 와인은 한 잔을 다 마시지 않아 그 효과를 뜯어내리라. 어깨 죽지를 나른하게 하고 눈꺼풀을 무겁게 짓누르면서 술기운은 금방 몸에 퍼지리라. 그리고
잠에 빠지게 되리라. 알큰한 술기운을 느끼며 머리를 기대는데 옆에 남자가 잠시 창에 가리개를 올려 바깥을 보더니 이내 닫고는 언뜻 나를 바라보는 것 같았다. 남자는 창을 통해 갑자기 빛이 들어와 잠을 청하려는 내 시야에 와닿으며 행여 방해한 것은 아닌가 하는 염려를 하는 것 같다. 나는 아주 잠깐 괜찮다는 미소로 응답을 하고는 눈을 감는다. 정면으로 보니 더 많이 알리를 닮은 얼굴이다. 아니, 그들. 아랍계의 남자들은 누구든 모두 알리 같다. 생김새가. 내가 아랍계의 남자들을 볼 때마다 알리를 생각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알리를 품고 있다는 뜻일까? 그래, 나는 분명 알리를 생각한다. 내가 없는 연구실에서 날 기다릴 그를 생각하고 내 아기를 갖고 싶다던 고백도 감미롭게 기억한다. 그러나 내 감정이 지극히 순수하다가 알리의 그 말, 내 아기라던 그 말만 생각하면 그만 전신이 짜릿해지는 전율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돌불이라도 만난 듯 멈칫하게 된다. 그 아이에 대한 내 마음의 작별의식 없이는 결코 어느 누구의 아이도 가질 수 없다는 내 속 깊게 가라앉은 앙금. 그 앙금이 내 속에 남은 한 나는 어느 누구의 아이도 가질 수 없다. 그것이 내 속에서 사라지는 순간은 어쩌면 어머니를 이해하는 순간일 테고 그 아이에게 진심으로 그때의 나를 내 어머니를 이해시킬 수 있는 순간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떻게? 나는 그 아이의 행방을 모르고 행방은커녕 10달을 품고 있었어도 그 아이가 남아인지 여자인지조차도 모른다. 제대로 잘 자랐다면 저를 잉태했던 그때의 내 나이만 할 그 아이. 그러나 어디에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그 아이에게 내가 어떻게 어머니를 이해시킬 수 있으며 나는 기회조차도 가질 수 없었던 이별의 의식을 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곧 어머니를 이해할 수 없음을 의미했고 그 아이에게 나는 영원한 죄인으로 남음을 의미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알리 없는 알리는 조급하기만 하다. 그는 아마도 내가 도착할 그 비행장에 와 기다리고 있으리라. 마치 내가 자신의 아기를 품고 나타나기라도 한 것인 듯.